네, 안녕하세요. 자력 이러닝 운영관리사 필기 실기 한 권 속 저자 김종환입니다. 네, 이번에는요, 우리 실기 관련한 특강을 가지고 좀 와봤습니다. 그래서 자력 교재에 있는 문제들 같이 좀 풀어보면서 실기 대비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요, 일단 간단한 우리 실기 2차 실기 관련된 소개를 시험 방법에 대한 소개를 간단하게 하고요.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이러닝 운영 계획 수립과 관련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우리 시험 여러분들 이제 필기 시험 치신 분들이 이제 계실 거고요. 그 필기 합격하신 분들이 이제 막 실기 강의 지금 특강을 아마 관심 있게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다들 아시듯 필기 시험은 세 과목으로 되어 있고요. 그죠? 그 다음에 실기 과목은 이 세 과목을 종합하는 그런 시험이다. 그래서 필기 시험은 객관식으로 진행이 됐던 반면에 실기 시험은 뭐다? 네, 필답형으로 진행이 된다. 네, 그 부분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필답형 어떻게 준비를 해야 돼요?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하실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. 일단 필답형이라고 하면 뭐예요? 네, 단답형도 포함이 될 수 있을 것 같다. 단답형. 그죠? 그 다음에 서술형도 포함이 될 수 있을까? 서술형. 네. 단답형이라는 것은 그냥 간단한 단어를 적는, 기재하는, 뭐 용어나 단어를 기재하는 형태다. 그 다음에 서술형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의미나 아니면은 뭐 이런 부분들을 문장형으로 적는 형태다.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크게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될 텐데 자세한 형식은 문제 풀어보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우리 앞서서 이제 제가 소개를 간단하게 해드렸듯이 우리 실기 시험 같은 경우에 필답형 시험 같은 경우에는요, 이러닝 운영 관리사 필기 세 과목, 그죠? 이러닝 운영 계획 수립, 그 다음에 이러닝 활동 지원, 그 다음에 이러닝 운영 관리 세 과목을 종합적으로 그죠?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세 과목 중에서 출제가 되지 않는 내용들이 있습니다. 이러닝 운영 계획 수립에서는요, 학습 시스템 기능 분석과 관련된 부분들, 네, 그 다음에 활동 지원 부분에서는 학습 평가 설계, 그 다음에 이러닝 운영 관리 부분에서는 이러닝 운영 평가 관리, 이 부분들의 제외에 대해서 출제된다. 세 개의 챕터에 대해서는 공부를 따로 하지 않으셔도 된다. 실기 공부하실 때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자, 우리 1차 그 필기 시험을 쳤는데 1차 필기 시험에서 조금 그죠? 어려웠다라고 생각됐던 것들이 뭐예요? 타당도, 그 다음에 이제 통계와 관련된 뭐 용어들, 뭐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됐을 거예요. 그 부분들이 뭐다? 학습평가 설계와 관련된 부분들, 그 다음에 학습평가 관리와, 운영평가 관리와 관련된 부분들, 요 내용이에요. 그죠? 그래서 통계와 관련된 내용이나 뭐 타당도, 신뢰도와 관련된 내용은 출제가 되진 않는구나.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조금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일단 이렇게 총 9개예요. 그죠? 9개 챕터에서 그 출제가 된다는 부분 꼭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. 자, 첫 번째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러닝 산업의 주요 이해관계자에 대해서 기술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그죠? 그래서 우리 필기 준비할 때는 제가 이러닝 산업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 세 가지 구분을 해야 된다. 컨텐츠, 솔루션, 서비스 하나 더 추가하자면 네, 하드웨어까지, 그죠?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근데 여기서는 보면 이제 이해관계자에 대해서 소수를 해야 돼요. 이해관계자. 자, 이해관계자는 크게 이러닝과 관련된, 그죠? 공급자가 있겠다. 그 다음에 이러닝을 활용하는 사람, 수요자가 있겠다. 그죠? 이렇게 구분을 먼저 해주셔야 돼요. 그래서 이러닝 공급자는 우리 산업군 아까 말씀드렸던 세 가지, 그죠? 콘텐츠, 그죠? 솔루션,
솔루션. 그 다음에 서비스. 여기 사업체. 그죠? 솔루션 사업체. 콘텐츠 사업체, 서비스 사업체. 이렇게 구분을 해주시면 되고, 이러닝 수요자는 또 뭐가 있겠다? 개인이 있겠다. 그죠? 그 다음에 기업이 있겠다. 기업은 사업체도 괜찮습니다. 사업체. 그 다음에 정규 교육기관이 있을 것 같아요. 정규 교육기관. 초중고 대학교 이런 데 말씀하는 겁니다. 그죠? 네, 이런 거. 그 다음에 또 뭐 있다? 정부기관. 네, 정부나 공공 기관들이 있을 때다. 그죠?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. 이 그림을 머릿속에 딱 집어넣어 주시고 서술을 해주시면 됩니다. 그래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그죠? 이러닝 공급자와 수요자로 구분이 되고, 이러닝 공급자에는 컨텐츠 사업체, 솔루션 사업체, 서비스 사업체가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수요자로는 개인 사업체, 개인과 사업체, 그리고 정규기관, 그죠? 정부 공공기관들이 있습니다. 이렇게 서술해 주시면 됩니다. 그래서 여기 이렇게, 그죠? 이러닝 주요 이해관계자는 공급자와 수요자로 구분할 수 있고, 여기서 컨텐츠 사업체, 솔루션 사업체, 서비스 사업체가 있고, 수요자는 개인, 사업체, 정규기관, 정부, 공공기관이 있다. 이렇게 해주시면 정답입니다. 그래서 이런 필답 형태, 서술형 형태는 이런 식으로, 그죠? 핵심 키워드들을 기억을 잘 해주시고, 그것을 정확하게 기입해 주시는 게 중요하다. 네, 요거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자, 1번 문제, 첫 번째 문제로 제가 실기시험 푸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안내를 드리도록 할게요. 자, 보통 이제 이런 출제위원들, 문제를 출제하신 출제위원들이요, 보통 문제를 출제를 하시고 거의 꼭 맞춰서 뭘 제시를 한다? 네, 모범 답안을 제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. 모범 답안. 자, 요 모범 답안을 이제 제시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, 이 모범 답안은 보통 뭐여야 돼? 이렇게 문장형으로 되어 있다기보다는 주요한 키워드 형태로 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. 그죠? 만약에 주요 키워드다, 이러닝 공급자와 수요자로 구분된다라는 거 주요 키워드. 그 다음에 그 공급자에는 컨텐츠 사업체, 솔루션 사업체, 서비스 사업체. 이런 주요 키워드들이 모범 답안으로 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. 그래서 키워드 중심적으로 외워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해되셨나요? 그래서 보통 이제 채점을 할 때 이 키워드가 누락이 되면 네, 몇 점 감점, 이런 식으로 감점, 이런 식으로 이제 채점이 된다. 이 부분 기억을 해주시고, 다시 말하면 서술형이나 이런 같은 경우에는 부분 점수가 있을 수 있어요. 그래서 가능하면 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키워드 위주로 좀 많이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. 포기하지 마시고 부분 점수라는 게 있기 때문에, 그래서 가능하면 키워드 위주로 암기를 하시고, 그 다음에 부분 점수까지 고려를 해라. 이게 다 이제 기억을 못 하더라도 일부 내용이라도 기억나는 부분은 기술을 해라 라는 부분 꼭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